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등기 대상의 물건, 그 다음에 권리 이쪽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좀 이제 외워야 될 부분이 이제 하나가 딱 나옵니다. 외워야 될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전 시간에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놨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데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등기다라고 얘기했죠. 자, 법정 절차 어떻게 설명했나요? 법정 절차? 법정 절차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는다? 접수를 받는다. 접수를 받으면 등기부에다가 기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걸리지 않으면 기록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언제? 접수할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기록하면 기록사항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기록사항. 기록사항을 다른 말로 더 많이 쓰는 용어가 등기사항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이 부분? 등기사항. 자, 등기사항 크게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더라. 이건 두 개. 하나는 무엇? 부동산의 표시. 즉 부동산의 무엇이다? 물리적인 현황. 그 다음에 법적 무엇? 법적 권리 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이 부동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등기 대상인 물건이에요. 이것을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물건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된 물건. 그럼 다시 등기 대상인 물건은 무엇이다? 부동산. 따라서 여기서 두 개로 다시 쪼개면 된다 이겁니다. 즉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제가 쓰진 않을게요. 선박, 임목, 재단은 등기 대상의 물건이 아니다 이거야. 그 이유는 왜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법 공부할 때 중개대상물도 우리가 중개대상물도 뭐가 돼요? 부동산이잖아. 따라서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아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 대상의 물건이라 하면 무엇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건물은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 영구성. 영구적이 된다. 그럼 건물이 영구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이 돼서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쉽게 이동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쉽게 이동이 되면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건물은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연력으로부터 무엇을 받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지붕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이라든지 벽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벽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붕과 벽면이 있어야 된다. 벽체가 있어야 된다. 지붕과 벽체. 그래서 지붕이 없거나 벽체가 없거나 그러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토지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토지는 사건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사건의 목적이 돼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실 거. 그래서 토지란 우리 지적에 설명해 드렸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말한다 라고 했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만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등기 대상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해가지고요. 공유수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 개량 시설물의 공작물이라든지 뭐 터널, 교량, 축대, 담장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인문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등기 대상의 물건이 있고 등기 대상의 물건이 아닌 것이 있거든요. 에? 등기 대상 물건과 아닌 것이 있는데 건물의 경우는 영구성이 없으면 이리 가고요. 지붕이 없으면 이리 가고 벽체가 없으면 이리 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인문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쓰지 않고 지금 이게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법 제55조 등기법 제55조가 각하사유거든요. 각하사유가 있는데 각하사유가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있냐면 11호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면 2호에 해당이 돼가지고 즉 2호가 바로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등기는 밀어냅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등기해 주세요. 안 된다고 밀어내요. 비닐하우스 영구성이 없거든요. 쉽게 찢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각하사유가 되는 거죠. 뭐 양어장, 옥외 수영장, 지붕이 없죠? 그래서 각하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기된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물건에서 중요한 건 뭐다? 등기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건물의 경우에는 영구성을 갖춰야 될 것이고 즉 영구성을 갖춰야 되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붕과 벽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등기는요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 이것을 우리가 사실의 등기 이걸 사실관계라고 하죠. 사실관계인데 등기의 주 목적은 뭐다? 권리관계예요. 이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무슨 법?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권리를 한번 보면은요. 전 시간에 썼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 자 권리는 이제 물건과 채권으로 나눠지고요. 채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채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면서 임차권과 환매권으로 나눠지는데 얘네들은요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채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대항하기 위해서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것이다. 여기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물건에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지죠. 지금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분류법이 잘 안 돼. 분류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류가 되면은 공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절대 분류가 안 돼요. 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자기 것으로 되지 분류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흐름을 잘 타서 분류할 수 있는 거 분류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시면 공부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어느 정도 되면 눈에 잘 들어오고 공부가 편해져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책만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읽어서 합격하는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 아니에요. 책을 읽을 때는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나서 읽으면 이렇게 쏙쏙 들어와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읽으면 좋아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제가 봐서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자, 점유권이 있고 이제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본권은 다시 몇 개로? 두 개로 봤을 때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으로 구분이 되고요. 제한 물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용익
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나눠진다. 담보물권으로 나눠지고요. 자, 용익물권은 다시 몇 개로 나눠져요? 용익물권은 다시 3개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근데 담보물권에는 뭐 유치권, 저당권부터 쓸까요? 뭐 저당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질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여기서 전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점유권하고요, 유치권하고 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된다 이겁니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호에 각하가 되는 거예요.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것이고, 얘네들은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를 해야만 뭐가 발생을 해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 안 했지만 등기의 기능은 3가지로 봅니다. 효력 요건, 그래서 2번째로 처분 요건, 3번째로 무슨 요건? 대항 요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등기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등기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에 등기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을 등기 기록에다가, 즉 갑고라든지 을구에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발생하면 2가지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발생하면 2가지. 원시취득하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더라 이겁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면은요, 원시취득을 하게 되면 어떠한 등기를 하도록 되냐면은 보존 등기라는 거죠. 보존 등기. 원시취득을 하면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승계취득에 2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설정이라는, 이전부터 쓸까요? 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설정, 이렇게 봅니다. 이전, 설정. 되게 중요하죠? 이전, 그 다음에 설정,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쪽에 쭉 와서는 2가지의 개념으로 봐요. 변경, 그 다음에 경정, 경정,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소멸 쪽에 와서는, 소멸에 와서는 말소, 그 다음에 멸실, 이렇게 그냥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 제한. 그러니까 시험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29회까지 시험을 쭉 봤죠. 29회까지 시험을 쭉 봤는데, 보존이란, 이전이란, 설정이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말소가 뭐냐, 정확히 이렇게 잘 물어보는 거 딱 한 번 정도 나왔고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존, 이전, 설정, 변경, 경정, 말소, 멸실, 처분 제한의 개념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교재 보시면 2번에 권리에 등기되는 권리 변동해가지고 보존 이렇게 써 있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가, 이 건물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만천에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공시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가 바로 무엇이다?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이 건물이 내 소유다. 이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보존이에요. 그래서 보존은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존 등기는 뭐밖에 없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다 이겁니다. 보존 등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설정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물어보지도 않아 시험 문제. 그래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등기 기록을 개설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보존 등기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전이라고 하냐면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 A가 소유하고 있으면 A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B가 다시 이전받으면 이것을 이전이라고 하죠. A에서 완전히 B로 바뀌는 거. 그 이전은 소유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죠.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이전이 되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등기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무엇이 돼요? 이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에 뭐가 바뀌는 거야? 권리의 주체, 사람이 바뀌는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이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전이 뭐게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다 안다라고 소유권 이전이다. 그러면 A에서 B로 바뀌는 거구나. 전세권 이전이다. 전세권자 A에서 B로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설정이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럼 여기는 설정에는 뭐는 들어가잖아. 소유권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 여기도 지문에서 제가 지금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했잖아. 그럼 뭐가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최초로 창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설정. 그 다음 변경. 이 변경과 경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이 변경은요.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주체의 변경은 뭐기 때문에 주체의 변경은 무엇이다?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나머지들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변경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채권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럴 때 하는 거. 그 다음 근데 얘는 보통 변경은 후발적 원인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변경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될 때 당시부터 잘못 기록된 겁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경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적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 나올 거예요. 변경만 일단 먼저 기억. 변경이란 무엇이다?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권리의 객체의 변경을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변경의 개념은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에 대해서도 바뀔 수도 있지만 이러한 권리에서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법상, 절차법상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법상의 변경이라 하면 권리의 변경을 말하며 절차법상의 변경이라 하면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 이런 것들을 의미하더라.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소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소멸하게 할 때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말소예요. 말소. 등기에서 권리가 소멸이 되면 그때 무슨 등기라는 것이다? 말소 등기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멸실 등기는 뭐냐면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있거나 토지가 있으면 이러한 건물이 무엇이 됐을 때 멸실됐을 때 불에 타서 없어졌을 때 토지가 없어졌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멸실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소멸되면 말소, 부동산이 소멸되면 무엇이다? 멸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제한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분 권능, 권리자의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처분 제한이라고 하는. 요즘 들어서는 이쪽에서도 출시가 많이 돼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처분 제한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또 교재에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등기법은 그래서요. 이러한 권리들이 등기 기록에 갑구라든지 을구에 보존, 이전, 설정,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멸실은 표지부에다 하죠. 처분 제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등기 기록에 올라가느냐. 이것을 등기 기록에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이냐. 누가 등기를 신청할 것이고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권리의 영향을 받는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존, 이전, 설정, 변경, 경정, 말소, 멸실, 처분 제한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어 아시겠죠? 굉장히 시험의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먼저 한번 보면 이러한 권리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부동산의 전부와 앞에 표 있을 겁니다. 등기된 권리 쪽에 일부와 그 다음에 지분 이렇게 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용인물권 임차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인 저당권 이렇게 있으면은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용인물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일물일권주의에서 부동산 전부에다 가능해요. 근데 일부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의 일부에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일부, 소유권 일부 이전,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의미는 뭐냐면 A가 소유하고 있어, 이 토지를. 근데 이 땅이 넓어. 그러니까 이만큼만 팔자 이거지. 이만큼만 B한테 못 팝니다. 왜냐면 매매는요, 1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얘는 1필지가 아니라 일부잖아. 안 돼. 그럼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뭐를 거쳐야 돼요? 분할을 거쳐야 돼. 분할을 거치면 얘는 일부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필지가 되는 거죠. 그때는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는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바로 무엇이다? 용인물권하고 임차권이에요. 용인물권, 임차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A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B가 A한테 야, 땅 좀 빌려줘. 왜? 나무집 심게. 얼마만큼? 전부 다. 또는 요만큼만 빌려줄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요 부동 1필지 일부에 뭐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뭐를 첨부하자?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 돼요. 이럴 때는 도면을 제공해 가지고 범위를 딱 표시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저당권은 일부에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분만의 보존 등기 안 되고요. 이 부분 중요해요. 지분 이전 가능하고요. 용인물권 임차권은 범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설정이 안 돼요. 저당권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지만 지분 이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지분 이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자, 여기서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바로 여기 앞에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전이라 한다?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전이다라고 했어요.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이전.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 사이에 두 개가 빠진 거예요.
전부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일부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부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분 이전에. 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A에서 전부 이전은 A에서 뭐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B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유를 A와 B가 공유하고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또한 A하고 B하고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면 요것을 A는 그대로 있는데 B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는 여기 AC가 되는 거죠. 그럼 A는 그대로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 C가 2분의 1이에요.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또한 29회 때 나왔던 문제 A하고 B하고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A, B, C가 되는 거지. A는 그대로 2분의 1인데 B가 자기의 지분을 절반을 넘깁니다. 그럼 여기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29회 때 2분의 1로 표현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소유권의 무엇이다? 지분 이전. 지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무엇이다? 일부 이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 박스가 여러분들 제 3절 해가지고 등기 대상인 권리 해가지고 1번에 뭐가 써있어요? 등기되어야 할 권리를 써놨고 2번에 뭐를 써놨어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대항 요건으로 써놨고 세 번째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써놨고 그 밑에 표가 뭐가 있냐면은 등기 가능 여부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용의문권 임차권, 저당권 이렇게 써놨고 동그라미 써놨고 X 이렇게 XX 이런 부분들은요 등기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달라고 떼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등기하는 몇 호에 의해서? 등기법 제55조 2호. 즉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각하를 해버려요. 이런 부분들에서 보통 12문항 중에 여기서 보통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수도 없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민법에서 이해가 안 되면 등기에서 이해가 돼서 민법에 써먹으면 돼요. 근데 공부 방법은 민법의 내용을 등기에 적용을 하는 거죠. 등기의 내용을 민법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꾸로. 민법을 공부해서 적절하게 등기의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등기를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등기법을 공부해서 민법을 더 심도 있게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공부가 바뀐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등기할 수 있는 물건하고 권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입문 과정이죠. 가장 기초적인 강의인데 되게 어려워요.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이번 시간에 딱 줄여서 등기 기록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 대상의 물건이구나. 권리를 기록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이러한 권리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데 여기 가장 이러한 권리들이 등기 기록에 어떻게 올라가요? 보존, 이전, 설정, 변경, 경정, 말소, 멸실, 처분 제한 이러한 형태로 등기 기록에 올라가는구나. 보존이란, 이전이란, 설정이란, 변경이란 이러한 개념을 다시 한번 이 정도 개념만 보시고 이쪽 부분은 더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이번 시간은 요거에 대한 정의 정도만 기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등기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그다음 변경, 경정, 말소 등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